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캄선교회 투명한 후속 조치를 위한 제3차 진행사항 보고가 26일입니다. 월요일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과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린다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신규 임원위원회 선임이 금주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5월 31일이니까 내일인데요. 공지가 나오면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운영위원회 회의를 6월 2일부터 6월 8일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교회의 사역 지속 여부, 목적 헌금 11조 등 기타 헌금 반환, 해외 국제센터 및 오피스텔 자산 처분, 외부 감사, 오피스텔 및 해외 국제 사역센터 및 게더링 목적 헌금 신탁 처리 및 관리, 이것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특히 목요 기도회 재개 여부와 후원금 반환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신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회의 후 빠른 공지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역자분들이 기도와 질책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오래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캄선교회가 투명한 후속 조치를 위한 3차 진행사항 보고가 나왔는데요. 이 하루 지나서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캄 후원회 연대자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뭐를 발표했냐면요. 잠시만요. 캄선교회 피해자 연대 성명서 2024년 5월 5일 캄선교회 데이비드 참 목사 사태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5월 9일 캄선교회 데이비드 참 목사님께서 유튜브 홀리튜브를 통해 회개하고 사죄합니다를 방송하여 우리는 여러가지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의 진실성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후원자분들의 마음은 무엇보다 캄선교회의 향후 방향에 대한 올바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캄선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네이버 카페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나마 소통하던 후원자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권한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막아버렸습니다. 언론을 사실상 통제한 겁니다. 또 실시간 방송 중에 부정적 댓글이 쓰여지는 것은 실시간 삭제시켰습니다. 또한 5월 20일 투명한 후속 조치를 위한 진행사항 2차 보고라는 글을 통하여서 CMS 정기 후원자 국내외 5,491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하였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으나 설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설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설문의 대상이 오랜 기간 후원을 하였어도 캄 사태를 인지하여 5월 14일 이전에 후원을 중지한 분들은 설문조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이 많은 깜깜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5월 26일 공지를 통해 캄선교회 신규 운영위원 선임이 5월 31일까지 마무리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캄선교회 피해자 연대가 사정이 딱하신 암 환자 등이 후원하신 5억 원 미만의 후원금 반환을 5월 26일까지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간 이런 사연이 딱한 분들의 후원금 반환에 대해 전혀 캄선교회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5월 27일에 성명서를 통해 알리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성명서 발표 하루 전날인 5월 26일 캄선교회는 공지를 통해 신규 운영위원회가 곧 구성되어 후원금 반환을 논의한다는 것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는 과부와 고아의 사정을 매몰차게 대한 캄선교회가 여론의 질타를 면피하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캄선교회 데이비드 차 목사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첫째, 운영위원, 변호사, 감사, 설문조사 등 모든 곳을 캄선교회에서 선임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된다는 것으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후속 조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현재 후속 조치는 과부와 고아의 가슴에 못을 박고 선량한 기독교인들에게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캄선교회 피해자 연대가 선임한 감사단을 이후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캄선교회는 데이비드 차 목사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후원한 후원자들을 배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쓴소리,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후원자와의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간 10년간 국내외 CMS 정기 후원자만 5,491명입니다. 산술적으로 만원씩만 후원했어도 매달 5,491만원이 감선교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감선교회가 후원을 받을 때는 소통의 창구를 활성화시켰으나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감선교회 피해자들이 세상에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염한섭 원장을 통해 성명서를 내는 것뿐이 없게 된 황당함이 있습니다. 3. 감선교회 피해자연대는 오늘 이후 감선교회 정상화를 위한 후원자 모임으로 재조직을 개편하여 감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후원자들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모이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누구보다 감선교회의 정상화를 원하며 감선교회가 이번 사태를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며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024년 5월 27일 감선교회 정상화를 위한 후원자 모임, 감선교회 정상화를 위한 후원자 모임에 가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동 연세 요양병원 원무과 031-594-8007로 전화한 후 내선 1번 원무과 연결 후 성함 피해 금액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한섭 원장님의 레인보우 리턴즈가 인기가 좀 많은 유튜브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감선교회 피해자 연대 성명이 나온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널리 좀 알고 계셔서 여기 피해자 연대에 같이 활동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염한섭 원장님의 수동연세병원 수동연세 요양병원 원무과로 전화하셔서 성함, 피해금액,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꼭 동참하셔서 지금 이렇게 언론과 그 염한섭 원장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잘 안 움직이는 분위기가 체크가 된다는 게 레인보우 리턴즈 입장이에요. 그리고 감선교회가 제일 먼저 한 거, 그 5월 9일 사과방송 이후에 네이버 카페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소통하던 후원자들의 소통 창구를 막은 거, 그리고 실시간 댓글, 부정적인 댓글은 실시간으로 삭제해서 여론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이런 행위 조금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CMS 정기 후원자가 5,491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염한섭 원장님은 이게 적어도 한 사람이 10,000원만 해도 그냥 산술적으로 한 달에 5,491만원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CMS 후원 계좌는 대다수 소액으로 하는 게 많은데 뭐 적으면 5,000원, 많을 때는 50,000원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데이비드 차가 말세론, 종말론, 마지막 때 재림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럴 때 후원 금액은 일반적 후원보다 굉장히 단위가 커지는 게 생리거든요. 따라서 이 5,491명의 후원 규모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누구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매달 그냥 꽂히는 게 1억일 수도 있고, 많으면 뭐 2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홀리튜브 영상을 송출을 할 때 헌금 계좌로도 돈이 들어오고 슈퍼챗으로도 돈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원을 하신 분들, 딱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특별히 자신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금이 한 번에 나오거든요. 그 진단금을 돌려달라 이거예요. 그 이행하지 않으면 후원금 반환에 대해서 전혀 감선교회가 노력하지 않았던 점을 5월 27일에 성명서를 통해 알리겠다고 했더니 감선교회가 그 하루 전날 5월 26일에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 반환을 그제서야 논의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미 한 달 전에 신탁을 하고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진척 상황이 지금 안 보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 피해자 연대는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했어요. 요구사항이 뭐냐면, 지금 감선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내일까지 구성한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캄선교회를, 그러니까 데이비드 차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된 조직원들이 사실 그 문제를 묵인해온 당사자들 아니냐라는 시각을 비친 거죠. 이것은 비상식적 후속 조치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고 고와 가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선량한 기독교인들에게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캄선교회 피해자 연대가 선임한 감사단을 이후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후원자의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 창구를 막고, 네이버에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막고, 그리고 실시간 방송할 때 쓴소리하는 거 실시간으로 이거 삭제 처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후원자들이 소통 창구가 없어요. 아마 이 소통 창구 열리는 게 캄선교 측이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합해서 결집이 되면 이것의 운동성이 강력해지거든요. 그것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간 10년간이에요. 정기 후원자만, CMS 정기 후원자만 5,491명이라고 합니다. 후원을 받을 때는 소통의 창구를 활성화시켰으나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염한서 원장을 통해 성명서를 내는 것 뿐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얼마나 그 후원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데이비드 차의 그 불륜과 부도덕함으로 한 번 죽였고요. 그리고 폴리를 통하여서 또 아주 부도덕한 영상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지금 내부적으로 추잡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기독교인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못을 한번 박았고, 두 번째는 지금 창구를 다 틀어막고, 그리고 캄선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지금 반환 조치를 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5월 9일 방송을 하고 그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후원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캄선교회가 후원자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후원금 반환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저도 염한섭 원장님의 그 성명 내용과 함께 이후 그 조치에 대해서 늘 관심 있게 바라보고 추가로 또 영상으로 보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